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밤 생테쥐페리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의 정확한 이름은 앙투안 드 생테쥐페리지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책을 전 세계에 퍼뜨렸고요. 사실은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아주 다양한 시각과 상상력과 아름다움 속에서 이 생테쥐페리는 사실은 그 시험 비행사이면서 전투 비행사로 활약을 하다가 1944년 7월에 지중해에서 실종된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천사의 얼굴로 남아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5권의 책을 냈을 뿐인데 그는 잠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행사이자 작가로서의 삶을 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마도 비행기는 그에게 날개였을 것 같고요. 그가 남긴 수많은 글들은 바로 고공의 동료들에게 빌려준 붓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어린 왕자로 인해서 생테쥐페리는 바람과 태양을 향해 다가서기를 멈추지 않았던 신비로운 모험가, 그리고 사막을 사랑하고 별을 관조한 고독한 몽상가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금발의 곱슬머리로 굉장히 의지가 굳어 보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했던 이 앙투안 아이는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는요, 사실 성적이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상당히 사색적이었고 비교적 산만한 학생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창생들은 이 앙투안이 웃음이 별로 없던 아이로 기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앙투안이 그 당시 써놓은 게 나는 행복이 뭔지 아는 인생을 그리 서두르지 않는 중학생이다라고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글을 쓸 때는 항상 어떤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조직 속에서는 누군가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너희를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듣고 오?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이 생테쥐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본 레스트랑주라는 조카가 이 앙투안의 문학적 재능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생테쥐페리는 시를 좋아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조카가 시를 포기하고 현실에 좀 더 가까운 산문을 쓰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날마다 글을 쓰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테쥐페리는 그 날마다 글을 쓸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거기엔 뭔가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깊고 약간 산만하지만 늘 무언가를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에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매력을 끌었던 것은 바로 비행사 겸 탐험가의 길이었죠. 그는 하늘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어쩌면 그 수많은 상상력은 그 비행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감성이 글로 옮겨진 부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 생테쥐페리가 1925년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글은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반성의 결과입니다.
방이나 카페의 적막 속에서 나는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모든 문학적 상투어와 기만을 피해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정직하고 양심적이라고 느낍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서는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면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반성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시간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자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에게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떠니? 라고 말을 한 것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이었어요. 그렇게 개인적인 일을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한 해 전쯤 해서 문득 저에게 며느라가는 글을 한번 써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 이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수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제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면서 작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늘 생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그 계기가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아주 좋은 훌륭한 취미로까지 연결되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또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신없이 바빴던 시간 속에서 잠깐 정지된 또 다른 형태 속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지금도 꾸준히 내가 해야 할 일에 하루를 꼬박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역동적으로 어떤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의 생각들이 나를 조금 가라앉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조용하게 혼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저는 오늘 오후에 퇴근할 때쯤 돼서 문학사랑방 단톡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일상의 기적이란 부분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뀐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걸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서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저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세요.